자, 지금 준비한 이 배관은 외경은 15mm인데 사실 PVC가 좀 재질이 두껍잖아요. 그래서 내경은 12mm 밖에 안 됩니다. 이거를 우리 15mm 스펀지를 이용해서 한번 청소를 해볼 겁니다. 일단 뭐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밀려나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스펀지를 넣지 않고 오일을 좀 넣은 다음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일이 좀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면은 이게 불면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. 자, 오일은 제가 진공 펌프 폐오일을 좀 집어넣을 거고요. 이렇게 좀 눈에 보이도록 양을 좀 많이 넣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은 거의 100ml 조금 안 되게 들어간 것 같고요. 자, 여기 관을 막을 정도로 지금 좀 보이는 상태예요. 제가 이 부분에 좀 보이게 이런 종이를 깔아 볼게요. 실제 배관에 이렇게 오일이 많을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. 이거보다 훨씬 많을 때도 있어.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뭐 배관 자체가 이렇게 실내기에서 실외기까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. 항상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고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어컨 철거할 때도 설치기사가 기계를 돌려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냉매를 회수를 해주는 게 좋아요. 회수를 하지 않으면 그 오일들이 다시 실외기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철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 오일을 그냥 질소 5kg 압력으로 한번 밀어 볼게요. 이게 배관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자, 한번 보세요. 자, 좀 아마 넓게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. 탁 밀면은 처음에 저기 정도까지는 그냥 나가거든요. 자, 이렇게 오일이 가 있는 끝부분은 이렇게 지금 오일을 좀 많이 넣어놓으면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. 이제 다시 밀어 볼게요. 지금 5kg 압력으로 밀었을 때 질소만 소모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우리는 이 안에 오일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오일이 나오길 기다리는 건데, 만약에 현장에서 스펀지를 넣지 않으면 오일이 있다는 사실조차 사실조차 혀가 좀 짧은데 사실조차 알 수가 없겠죠. 그리고 또 보통 한 번 이상 사용했던 배관들에는 대부분 이 벽에, 배관 벽에 오일이 들러붙어 있을 거예요. 여기도 한번 밀어서 지나갔지만 자세히 보면은 뭐 오일이 붙어 있는 걸 볼 수는 없습니다. 이렇게 잘 티가 나지 않아요. 근데 뭐 거기에 들러붙은 조그만 산화된 동슬러지라든지 뭐 우리 동가루 내지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스펀지를 이 상태에서 하나만 넣고 작업을 해볼게요.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. 스펀지를 넣을 때는 스펀지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끝에를 좀 접은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용접봉으로 항상 이걸 밀어 넣는데, 자, 한 개 이렇게 밀어 넣고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.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. 자, 여기까지 지금 밀고 나왔는데 어때요? 스펀지가 있는 곳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. 자,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쪽으로 나올 때까지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쏘고 있는데 이 그르릉 거리는 소리 들리세요 혹시? 들리네요. 이게 아마 들려요? 들려요. 이게 아마 배관 청소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. 배관 안에 뭐 물이라든지 오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. 스펀지를 넣었을 경우에는요. 자, 결국은 이게 좀 실제 매립 배관보다 조금 높게 설치된 거거든요. 그런데도 스펀지를 넣으면 이렇게 오일이 밀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밀어내면은 이제 세척이 끝난 건 아니고요. 스펀지를 2번, 3번 추가로 더 넣어서
어떻게 보면 에어컨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오일은 빼주는 거예요. 네. 자, 한 번만 더 넣어볼게요. 자, 한 번 더 넣어보면 왜 몇 번 더 해주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거의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배관이 깨끗해 보인단 말이죠. 근데 이 상황에서도 자,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오일이 모이죠. 자, 다시 스펀지가 있는 데로 가서 오일의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. 좀 모인 게 보이죠? 네,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면 벽에 남아있는 나머지 오일들을 점점 끌고 오게 됩니다. 자, 요 앞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? 그쵸. 이렇게 뭐 정말로 한 개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해보니까 어때요? 여러 번 해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서 먼저 오일이 이렇게 많이 받치면은 요거를 비워줍니다. 자, 이렇게 항상 받는 회수 쪽에서는 그래서 쓰레기통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, 지금 우리는 바로 또 작업을 해볼 거니까 아예 통을 교체를 하고 해볼게요. 자, 통이 오일이 남아있지 않은 통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요.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, 자, 그리고 지금 제가 스펀지를 한 개씩 집어넣었는데 처음에 세척할 때는 원래 한 알만 넣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배관이 좀 접혀 있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하가 많이 걸려서 여러 개의 스펀지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5개 정도를 한꺼번에 넣어서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. 둘, 3개, 4개, 5개. 자, 이렇게 5개를 넣을 때도 뭐 특별한 요령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깊숙이 넣어주셔야 돼요. 처음 거는.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또 넣어주고, 이때 넣어줄 때 왜 우리가 스펀지로 스펀지를 미는 느낌이 나지 않게 그냥 가볍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 3개째 넣고 4개째, 5개째 넣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놓고 다시 질소 함량 5kg로 밀어볼게요.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. 예, 5개 뽕뽕뽕뽕 잘 나왔죠. 이렇게 오일을 비우고 난 다음에 회수하는 쪽에서는 이 스펀지가 나올 때마다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스펀지에 오일이 많이 남아있는지 안 남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스펀지를 손으로 눌러보면은,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오일이 떨어졌죠. 그래서 오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해주면 되고, 오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스펀지의 상태도 깨끗하면은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. 한꺼번에 5개, 6개 막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쏠 때 막 무조건 세게 팍팍 쏴서 이 스펀지가 빠르게 내벽을 훑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지나가는 게 훨씬 이 청소 효과는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보여드렸으면 이제 다들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거, 배관이 접혀서 스펀지가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떡하냐. 그래서 스펀지를 안 넣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배관을 좀 접어놓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. PVC 배관이라 좀 접을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락킹 몽키를 사용해서 좀 끼워 갖고 접을 겁니다. 근데 제가 설정해 놓은 두께를 보세요, 여러분. 이게 1cm 정도입니다. 10mm. 그러면 여기 이 배관의 티수를 양쪽으로 빼보면은 실제로 이 내부의 공간은 아마 5m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. 이 정도 됐을 때 우선 통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스펀지가,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숨이 많이 차. 운동을 안 해서 그래. 자,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이 부분을 접어놓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탁 집으면은
이게 지금 딱 10mm거든요. 1cm. 그러면 이 안에 공간은 분명히 한 5mm 이하?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스펀지 하나를 테스트 삼아서 넣어보는 겁니다. 뭔가 잘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압력이 느껴지는 걸 쏘는 분은 알 수 있어요. 자, 어때요? 걸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. 지금 이게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이 부분의 두께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. 네. 지금 이게 10mm입니다. 1cm. 자, 5kg 압력으로 그냥 쑥쑥 지나가 버려요, 이렇게. 그러면 걸리는 정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? 조금 더 좁게 해서 한번 찝어 볼게요. (10mm였으니까) 한꺼번에 5mm까지, 이게 5mm로 찍기도 힘들거든요. 우선 8mm 정도로 한번 내려볼게요. 이렇게 해서 찍기도 어려워요. 그렇지. 자, 이번에는 8mm예요. 자, 스펀지 하나 넣고요. 용접봉으로 또 조금 쑤셔 넣고, 네, 바로 쏴볼게요. 자, 이제 요번에는 좀 몽기 앞에서 바로 걸렸죠. 자, 어때요? 걸려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거를 스펀지를 한 개 더 넣으면 또 나올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 개 그냥 더 넣어 볼게요. 자, 앞에 거 하나는 나오고 뒤에 거는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에요. 결과적으로 지금 이 배관경이 엄청 좁다는 얘기고, 좀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정도 틈입니다. 근데 뒤에서 밀었더니 나갔죠, 나가기는. 그러니까 이렇게 스펀지가 제대로 안 나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설치를 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조치는 회수통을 반대쪽으로, 그리고 쏴주면 그냥 가볍게 빠져버립니다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고객님, 여기는 배관 틈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설치를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. 뭐 수리를 받든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제가 일부러 콤프는 자꾸 돌아가니까 소리가 나서 질소로만 보여드렸는데,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콤프레셔가 어느 정도 힘인지, 요 질소랑 비슷한 힘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죠. 자, 그럼 콤프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콤프레셔도 세팅을 마쳤고요. 이 상태에서 그러면 스펀지 한 개를 통과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질소에서 한 것처럼 그냥 10mm, 1cm의 공간이에요. 자, 이렇게 그냥 통과가 됐죠. 자,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더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소랑 똑같이 질소가 안 나간 만큼 8mm 정도에 맞춰 놓고, 왜 더 안 껴지지? 자, 뭐 아까보다 훨씬 좁은 느낌이네. 자, 일단 이것도 제 예상에는 통과는 못할 것 같아요.
당연히 질소가 같은 압력으로 해보면은 질소는 가스통의 압력이 줄을 때까지는 계속 일정한 압력으로 세게 밀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거든요. 콤프 같은 경우에 이제 2kg 압력이 떨어지면 바로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 최대 압력이 찰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죠. 자, 일단 써볼게요. 자, 최대 압력이 됐으니까 뭐 혹시 아까 질소처럼 혹시 밀어낼 수 있나 한번 한 개 더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질소는 질소 나름의 장점이 뭐예요? 끊기지 않고 압력이 계속 나간다는 거고, 콤프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압력에서도 좀 뭔가 잘 안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당연히 질소보다는 좀 약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보통은 질소를 사용하려면 질소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갖춰놔야 되잖아요. 창고도 있어야 되고 큰 질소통도 있어야 되는 반면에 컴프레셔는 그냥 컴프레셔 세트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관 청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.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둘 다 배관 청소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. 이렇게 막혀서 안 나가면 콤프도 반대쪽으로 꽂아 놓고 밀어버리면 되거든요. 간단하죠? 여러분이 오늘 보신 이 영상은 제가 일주일 내내 배관 청소만 하면서 촬영한 내용이에요. 결과적으로 촬영도 아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점은 스펀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.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인해서 좀 힘들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객들도 배관 청소 비용 5만 원을 아깝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아요. 근데 최소한 이 정도로 갖고 가서 뭐 이렇게 짜여진 대로만 청소를 하면은 고객들도 그런 불만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